지금 내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탄핵이 빨리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손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25년 1월 25일 토요일 설 연휴의 첫날 오늘도 스픽스는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당장 석방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검찰이 이상한 농간 부리지 말고 빨리 기소하라는 것인지를 비롯해 쏟아지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 스픽스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계의 최고봉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인은 안 하시는군요. 최고봉 맞습니다. 최고봉 맞습니다. 요즘. 확실한 취재를 바탕으로 말하는 전계환 평론가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법원이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피의자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는 거는 노 변호사님 드문 일이잖아요. 네, 정말 드문 일입니다. 네,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이 이제 나왔고 검찰에서도 다시 4시간 만에 다시 또 한번 신청을 했더라고요. 연장해달라고. 근데 이제 법원의 입장은 어제 나온 걸 따져보면 그거더라고요. 그동안에 서부지방법원과 중앙지방법원에서 전부 다 일관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게 하면서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했던 논리는 공수처에 이 내란죄와 관련된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거였다. 그랬는데 지금 검찰이 하려는 태도는 원래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으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그다음에 기소는 검찰이 하라. 이제 이게 이번에 그 바뀐 제도에 의한 것이어서 공수처가 윤석열 씨에 대한 수사를 너무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보내버린 거는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럼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기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권한도 없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수사로 인해서 얻은 정보나 자료 같은 것들이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도 없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준다는 것은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기관이 또다시 이 수사권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 기소가 됐을 때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증거를 올리면 그게 위법적 증거나 혹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나온 다음에 연장 신청을 받아주는데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권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특히 네. 이 논란을 삐집고 들어온 게 윤석열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부 지원이 문제라는 둥 네. 난동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법원이 보다 단호한 자기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증거들과 김용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 포함해서 공범들에 대한 것들 또 탄핵 심판에서 진행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소하고 유죄 나온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정계환 평론. 저는 이제 너무 의외여서 뭔가 좀 내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사정을 이해하는 쪽보다는 왜 이런 민감한 시점에 연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리고 이제 4시간 만에 검찰에서 다시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또 나올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이례적이다. 저는 약간 이상한 쪽으로 보고 있죠. 네. 이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원래의 법 취지를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이 논쟁을 지금 이 사건 가지고 할 건 아니다. 과거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재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판사가 그러면 아주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냐.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올 최종적인 결과 자 다시 연장을 해달라는 이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진짜 법원의 내부 의견일 것이고 어제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했다. 저게 나오자마자 바깥으로 급속도로 소문이 나버린 게 뭡니까? 윤석열 풀려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해버려라.
구속 기소를 하라는 신호다라고 이제 해석은 했지만 판사의 저 이례적인 결정이 매우 국민들을 불안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스픽스를 보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성원해 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재신청을 4시간 만에 했어요. 새벽 2시에. 어유 검사들 잠도 없네. 이건 안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웃기잖아요. 4시간 웃기죠. 전에 그 판단 내린 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아무리 보강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쪽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꼭 하고 싶다 이런 의지 표현인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뭐 박근혜 씨 같은 경우도 한 번인가 그때 아마 그 와서 수사받고 그다음에 그냥 기소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사건은 더 심플하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행동, 그다음에 발언, 또 탄핵 심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란죄 입증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니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좀 싹 잘라버리고 그냥 하는 게 맞겠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며칠 전에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 가지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이 법원의 성주지방법원장인가요?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도 글을 썼죠. 네. 글을 막 써서 지원장이.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제 분란이나 논란을 자꾸 야기한 바가 있었었고요. 지난번에 그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될 때에도 법원 코트라에서 어떤 부장판사가 이거는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게 오히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구독자 강미정 님이 노영희 씨 말 들으니 불안증이 사라짐. 아, 이건 정말 이게 약이네요, 약. 노 변호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 저는 이제 검찰에서 오늘 뭐 신청하는 것이 불어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네.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 구속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검찰이 정책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법률적 판단을 국민들 앞에서 보여줄 시간이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속 기소해야 되죠. 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수사가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내란 수사가 더 필요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공수처가 아무리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것 다 했고, 그리고 주변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기소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 기소를 해놓으면 또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걸로 보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은 지금 신청이 불어된다 하더라도 기소는 하겠다. 기소를 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소이지 이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은 말을 꺼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법원에서 불어한다고 하더라도 내일까지 검찰에서 기소하는 과정, 구속 기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구속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진단들이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네. 생각해보면 윤석열 씨 불러가지고 소환조사 해봤자 지금 필요한 건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씨의 소환조사에서 그 조사 만들어내는 거. 네네. 근데 해봤자 윤석열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집이 어딘지도 말 안 하는데. 네, 전부 다 부인하고, 전부 다 부인하고,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민주당이 미쳐가지고 내가 여기다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계몽용입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나는 무지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된 말을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내가 다 해제시켜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민주당을 혼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밖에 사실 할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하나마나인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그러니까 기소할 수 있으면 빨리 기소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치워라 이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라. 빨리 기소해버려라. 그러면 2달 동안 영장에 대한 얘기 필요 없이 니네들이 스스로 윤석열을 내보내주지 않는 한은 재판을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연장이 필요하면 3번까지, 그러니까 2번까지 연장이 되니까 6개월 동안은 이 사람에 대한 거 할 수 있지 않겠냐. 내란죄는 빨리빨리 하면 되니까 정리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저 YTN이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건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공수처가 당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를 한 150장 정도 보냈다고 했는데 YTN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10쪽에 불과했다. 그래서 매우 부실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그렇죠. 이거는 검찰의 말이 안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YTN 보도에 따르면 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로 10쪽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공격일 수도 있고 네. YTN이 취재한 이제 취재원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설마 10쪽밖에 안 보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예. 지난번에 영장 그 발부할 때 판사 앞에서 프리젠테이션들을 각각 70분씩 했단 말이에요. 이 윤석열 측도 70분 하고 공수처 6명의 검사도 70분 하고 10페이지 갖고는 70분 프리젠테이션 못해요. 그리고 지금 네, 윤 예. 대통령 측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기자간담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거든요.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서 비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 되면 내일 아마도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법원이 영장을 이제 연장을 시켜주는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냥 내일 기소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오늘- 아마 공소장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몇 시에 브리핑을 한다고요? 4시 반이요. 4시 반에 검찰에서 그러면 직접 브리핑 아니, 윤석열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예, 한다. 예. 그거 어떤 의미죠? 우리 풀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풀어달라. 그럼요. 법원이 그쪽 주장은 이거죠. 법원에서 영장 연장 안 해주지 않았냐. 그건 니네들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법원이 인정해준 셈이다. 그러니 우리 빨리 풀어줘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 불구속 기소해줘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근데 연장을 불허한 거는 바로 구속 기소를 하든지 그건 이제 불구속 우리 기소하든- 해석이고 자기네는 또 안 그렇다고. 아니 보는 거죠.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야 있는데 주장이죠, 그냥. 윤석열 쪽의 주장인 거죠. 예. 왜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기소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이제 보석을 하는 거. 청구하겠죠. 보석. 예, 예. 나중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4시 반에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거고. 지금은 검찰을 압박하는 용어로 하는 거죠. 네. 4시 반에 기자회견 하는 건 검찰을 압박하는 거죠. 니네들 내가 검찰총장이었던 대통령이야. 네. 니네들 내가 다 키워줬잖아. 니네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누구야? 나잖아. 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줘? 니네 이래도 큰일 난다. 나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통하지 않는다. 네. 예.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러니까 당일날 내란의 밤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잠깐 의안이 안 올라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지. 의장인 나도 급해요. 그러면서 기다렸던 게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한 거다. 왜냐하면 요만큼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내란 세력들에게. 지금 법원도 아마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혼선을 주면 안 되고 서부지방법원과 중앙지원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란 세력들이. 그래서 한쪽에서 난동도 부렸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준 거다라고 해석하면 노 변호사님 다 풀리는 거죠. 그럼요. 지금. 예,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정말 우리들의 노력이나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전부 다 꽝이 돼버려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소를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소 안 되게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풀려나서 일어날 대한민국의 이 혼란을 누가 해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풀려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란 수사가 됩니까? 당연히 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장나자는 건데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어제 상황에서 왜 법원은 그러면 연장 불허를 했을까요? 물론 이제 법리적 논쟁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는 그 연장을 해서 한 이틀 연장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예, 했어요. 열흘 정도 열흘. 연장을 해줄 수도 있는데 실제 법원의 속마음은 뭡니까? 그런 경우에 판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뭔가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가요? 정무적 판단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예. 단독 판사한테 그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제가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형사부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영장에 있는 부장들하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예컨대 지난번에 조희연 교육감 때도 네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한 적이 공수처 사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건 내란죄라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특히 절차적으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윤석열 측이 네. 절차 가지고 난리를 치고 계속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도 우리가 한 것에
이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의 논리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 검찰에서 추가 수사하는 것은 당신의 권한이 아니니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릴 라고 거라는 재판 거죠. 과정에서 주장할 수도 네, 있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또 골치 아파진다는 거죠. 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거죠. 수사권 문제 가지고 덤벼드는 걸.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취재를 해보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윤석열 잔당들이 검찰에 남아 있는데 공소장 한 A4지 400장 쓸 거다. 성의를 보일 거다. 아주 깊숙이 팔 거다. 그러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사건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마치 뭔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본안 판단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이나 무기가 나오는 건 맞지만 정치적으로 결집하고 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공소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아니, 별의별 흉악한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탄핵이 빨리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제 법원의 결정이 손해볼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석열은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하면 이제는 실제 나가서 본인이 진술까지 하겠다고 했으니까 수사에 하겠죠. 매우 협조적으로 네. 하겠다고. 왜냐면 자기 했지 않습니까? 홈그라운드. 박종준이 경찰청에 가서 수사받으면서 편했던 근데 거죠. 그렇게 해서 조사받았던 윤석열 측이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조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놓고 이거는 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할 수 수가 있어요. 있네요. 할 수 있어요. 협조는 해놓고 네, 할수 그 있어요. 사람은 별 얘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변호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가버리니까 아예 이제 싹둑 잘라버리자. 네, 쟁점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부 지원이냐 중앙지법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쟁점을 만들어 버리고 폭동 사태까지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아니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러면 합니다. 이 말씀은 자 법원이 최근에 이제 서부지법이 폭동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관들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원칙대로 그냥 진행해 버려라고 네, 저는 집단적으로 그게 결정할 맞다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윤석열 씨는 자백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피신 조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즉 수사기관에 가서 검찰에 협조한다고 그러면 협조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검찰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 검찰이 뭐 물어보면 자기가 100마디를 하겠죠. 그렇죠. 그 말이 전부 다 자기에게 유리한 변명,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는 결국에는 윤석열을 위한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썩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윤석열이가 검찰에서 수사 받고 안 받고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왜? 어차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뻔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할 말이 뭔지 우리가 다 아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윤석열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 같은 거 괜히 장난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그거 없이 기소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객관적인 증거, 다른 사람들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서 판단해보자.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을 해줬으면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걸 하겠죠.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지 윤석열을 좀 덮어주자 또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진술을 많이 받아서 기소할 때 첨부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아니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윤석열을 피신 조서를 만들면 윤석열을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피신 조서를 만들잖아요. 네. 만들면 그 피신 조서는 무조건 증거로 올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걱정했던 거는 검찰이 과연 윤석열을 버리고 제대로 수사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도와서 뭔가 윤석열에게 유리한 뭔가를 만들어서 윤석열을 빼주거나 풀어주거나 할 것인가 사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둘러싸고 검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검찰은 윤석열을 옹호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자기 조직을 살릴 것이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아니면 윤석열을 끝까지 옹호해가지고 윤석열하고 같이 파멸할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은 전저 말고 윤석열을 옹호하지 않고 검사 조직을 살리겠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한번 수사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다졌고 워낙 공수처가 못했으니까 그리고 더 일찍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검사는 자기네들이 뭔가 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윤석열이 우리가 부르니까 온다. 윤석열은 검사는 인정한다. 검사가 수사 잘한다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어그러진 상황이니까 검찰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는 의미는 특별히 없다고 봐요. 또 하나는 검찰은 끊임없이 지금 검찰 개혁에 대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수사청과 기소청이 분리된단 말입니다. 근데 분리해가지고 그날로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던 수사와 인력 배분 또 건물은 어딨어 이러면 보나마나 실무적으로 한 2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럴 때 혹시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어떤 꼼수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는 매우 예리한 칼로 핀셋으로 막 쑤셔대고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또 살 수 있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윤석열 사건을 통해서도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더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잘 보이기도 하고. 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바로미터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알 수 있는 거는 이번에 그 이광우하고 그다음에 김성훈하고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 또 영장을 쳤죠? 다시 쳤잖아요. 네. 검찰에서. 그걸 어떻게 검찰이 바꿔서 해주느냐 마느냐 이걸 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돌려보내줘가지고 엉망진창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못 해가지고 증거도 못 확보한 거 다 뻔히 알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이 경찰에서 신청한 거를 검찰이 또 반려한다, 또 기각한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정말 앞으로 구제불능이다라는 인식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로미터로 삼고 이번에는 자기네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정도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우려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김주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 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자 이제 기회가 왔다. 이번에 아예 불구속 기소를 해달라. 저 검찰에서 수사도 추가적으로 하라고 법원에서 허가도 안 해주는데 이런 걸 가지고 검찰 내부를 굉장히 흔들어서 혹시라도 불구속 기소할게 기소는 하되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도록 하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불구속 해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불가능하죠. 나라가 절단나는 거기도 네. 하고요. 예, 예. 불가능한 게 종범이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가 주범이 있고 종범, 따를 종자 종범인데 종범을 다 구속한 상태에서 주범을 불구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것은 주장은 할 거예요. 아마. 주장은 그렇게 하지만 윤석열 구속 쪽에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예,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네. 경호처 말씀. 그리고 네. 명태균 폰도 이제 나오면 그렇죠.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다 드러나니까 더더욱 명분이 없어져요. 검찰은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창원지검도 명태균 폰 지금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설레겠어요. 이제 텔레비전에 내가 그 애들 노래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매일 나올 거야. 그리고 줄줄이 유력 인사들 뭐 아무개 우리 구독자들 아시죠? 불러다가 족치고 뭐 이러면서 존재감 과시하면서 검찰이 그래도 쓸만한 조직이라는 걸 아마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경호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놀라운 뉴스를 하나 오늘 들었는데 그 윤석열 생일날 노래했다며요. 30만에서 준 거요? 네. 47명의 47명에게? 경찰관이 합창단을 했는데 인당 3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제가 곱하니까 1,410만 원. 그러니까 아마추어 경찰관 합창단의 1회 공연 한 곡 부르는데 1,410만 원. 이거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경력금으로 지급했다고. 이거 누가 돈 내는지 봐야 돼요. 근데. 확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특활비로 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봐야 돼요. 그거를. 굿당에서 쓴 돈도 어떤 돈인지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이제 정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거까지는 아직 없는 거죠. 보도가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 경호처에서 쓰고 있는 활동비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영수증도 남기지 않는 김건희 특활비, 윤석열 특활비에서 나온 것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이런 보도를 보니까 아니, 전 정권에서 다 했다 이러던데 전 정권에서 정말로 그 함상에서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고기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했을 리가 없는데 유사한 거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것이다. 뭐가 문제냐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서 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거 맞아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지난 정부에서 한 거 맞아요? 나 처음 지난 들었는데.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도 네. 악단들이 뭐 공연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무슨 국빈 행사거나 그런 경우겠죠. 근데 이렇게 대통령 생일 잔치를 악단이 왔다고요? 자기네 아니 이제 경호처에 있는 이런 이제 악단이 뭐 있는 모양이에요. 뭐 동아리인지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지 대통령 생일 때 연주를 한 적이 있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를 펼치길래 아, 이것도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렇죠. 각계격파를 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성훈이라는 자가 어떤 자인데 정말로 입에 혀처럼 놀았던 사람이 기획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물타기 한다고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다 그런 거 유사한 거 있었다라고 이제 하길래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올 때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확인해서 정말로 딱 타겟팅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아마추어 합창단에게 인당 30만 원씩 주는 일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나 없었나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뭐 글쎄 문재인 정권 5년 청와대를 모릅니다만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청와대 근무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은 없었죠. 네. 정말 희한한 정권인 것 같아요. 별의별 일을 다 꾸며대고. 세금 낭비는 맞죠? 그럼 근데 세금으로 안 줬다고 그때 처음에 그랬거든요. 김상훈이가. 그러면 특활비를 줬다는 얘기 아니면 특활비도 개인적으로 세금이죠. 네. 돈을 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봐야 되고 만약에 특활비를 줬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낭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줬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 안 됩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정치인인데. 또 하나 어제 귀국한 전광훈 이거 뭐 기계가 좋습니다. 체포하려면 한번 체포해봐라 뭐 이랬는데 경찰에서는 특별히 조사를 하겠다. 근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또 경찰은 보이더라고요. 전담반까지 만들었다고 전담반. 그러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알고 있는 경찰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덜 잡힌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 사람들 다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전담반을 만들어내면 사실 그동안 경찰 수사를 보면 성과를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광훈 씨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제 희망사항인가요? 아니요. 밥상에? 뭐 저는 이번 기회에 정광훈이 이제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뭐 전담 수사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이제 밝혀가지고 저는 법적 책임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요. 당장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선동을 얼마나 지금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뭐 집회 배우가 본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고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계속 불법 폭력 집회를 하도록 했던 그 행위도 저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하고 정광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일련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항한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나 그리고 국가의 기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자세로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갖고 단죄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혼란상을 다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금 며칠 늦게 공개된 동영상이었는데 그 방화 장면 있잖아요. 네, 아, 예. 무서워요. 뭐 신난지 휘발유인지 뭐 기름 같은 걸 붓고 뭐 라이터 그다음에 불로 아니 붙여서 종이에다가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감아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던지고 그는 빠져나오는 건 네. 그 불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무서워요. 거거든. 그거는 미쳤나 정말 다 봐요. 죽이는 거잖아요. 네. 와 어떻게 아무리 극단적인 세력이라도 그런 발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행위도 충격적이지만 그 그치.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야 뭐 가져와봐 라이터 붙이고 가스 붙이고 할 때 다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누가 그걸 기획했어요? 그 내부 구조를 누가 알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정보를 공유했고 거기에서 행동의 1안, 2안, 3안, 4안을 다 나눠서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만 수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로 어떤 예단과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그 조직의 실체가 누군지를 밝혀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 제2, 제3의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심지어 봉준욱 기자는 방송 나와서 이번 기회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자, 광주를 폄하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하듯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또 이것이 안전국민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스멀스멀 나와서 정말로 국가 체제 전체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단죄해야 한다. 특별법이 아니라도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깡그리 잃어버렸다면 복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정광훈과 정광훈 주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라이터 불 붙여서 가스통 가지고 붙는 그런 테러리스트, 사람들의 네.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청장 대행을 경찰청 차장인 이호영 씨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정권이 만든 행안부 경찰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라인인 거예요. 조지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불안함이 있는데 이건 개개인에 대한 불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살 수 있냐 그럼요. 없냐라는 네. 중요한 문제라고 경찰들이 인식하면 다른 행보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전담반 구성했다는 소식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에 대해서 뭐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정말로 바람보다 더 빨리 바람 오기 전에 누워버리고 그리고 바람 정말로 가기도 전에 먼저 일어서서 또 줄을 서고 뭐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경찰은 일단 조직이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14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중의 지팡이로 경찰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권력 앞에서는 저 먼저 엎드려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인사나 이런 거 좀 가지고 오면 뭐 바로 권력 앞에 충성하는 거 자존심을 걸고 정말 경찰이 이번에 바꿔야 돼. 검찰 조직이야 2,몇백 명이라고 하니 좀 이제 경우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순간에 경찰이 기회를 가졌을 때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 앞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거를 보여줘야 하고 여기에서는 경찰은 실제로 조직도 저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경찰 협의회도 있고 네, 직장에 직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다. 검찰이야 그런 내부 통제 또는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룹도 없지만 경찰이야말로 이번에 제대로 국민들 앞에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정말로 쇄신 이런 것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광훈의 말을 한마디 더 들어볼게요. 특임 전도사 잘 몰라. 이거 믿고라. 아니 특임이라는 게 특별한 임무를 가진 전도사지. 그냥 전도사도 아니고 특별히 임명한 특별한 임무를 가진 전도사를 잘 몰라. 흔히 쓰는 방법이죠. 그럼요. 네, 몰라가 아니라 잘 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도사가 7층 판사실 특정해가지고 찾아가서 문 열고 막 나오라 그러고 행패 부리고 난리 썼던 그때 나왔었을 때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온 게 바로 사랑제일교회에서 공문이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 모른다.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저 사람 모른다. 정말 하나 더 있습니다. 대단해요. 전광훈 나를 고발한 사람은 90%가 친북주의자.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물타기죠. 제발 찍고 햇소리하는 사람들 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자 체포할 때면 체포해보라 이러잖아요. 네. 자 이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야 너희들 내 체포할 때면 한번 체포해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또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나 억울하니까 나 그 관계없어라고 호소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야 너희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면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바로 체포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서 증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가둬놓고 조사를 시작해야 되지. 체포할 때면 체포해봐. 체포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봐,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체포 안 나가잖아. 야, 나 시킨 대로 다 해. 그래놓고 주위에 있는 놈을 다 범법자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빠지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정말로 챙기고 예. 네. 권력도 챙기고.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조금 웃겨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 체포해봐 이런다고 체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현행범으로 본인을 체포하려면 뭔가 범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범행 돼야 직후거나,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화난다고 나 체포해볼 테면 체포해봐 이런다고 그 사람을 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자, 고발한 여러 건이 있고 그 내용 가지고 경찰이 이미 수사만 해놓고 있으면 자, 이걸 어느 시점에 할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 진짜 그러니까 임의동행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임의동행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체포하라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조사가 아니, 절차적으로 체포영장이 그렇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서 맞아요. 그 수사 사전에 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광훈 인신구속 어떤 식으로든 구금을 해야 한다라는 영장 받아가지고 가면 저거의 되죠. 의견이라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그 사람이 외국 가 있든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미리미리 소환 통보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해버려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를 고발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90%가 친북주의자라고. 친북주의는 무슨 친북주의가 개북주의자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진짜 뜻이에요? 요즘 이런 정말 이야기 들으면 너무 짜증나. 무슨 종북 좌파의 주사판이 뭐 전체주의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또 먹히는 말이냐고요. 친중도 있어요. 친중.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논쟁을 하지. 이 사람들 말을 정말로 전해주고 공유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진짜 수치스럽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친북이 어디 있고 종북이 어디 있고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셋 다 근데 똑같이 아마 취급될걸요? 예? 그래서 다 그 사람은 아니 그래 친북이라고 그런 식으로 욕하겠죠. 몰고 가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지금 흥분해서 정말로 딱 잘라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무슨 우리가 종북이고 친북이에요. 저는요, 제가 인권운동하면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모셔온 탈북자가 250명이 넘어요. 네. 이러면 공화국을 근본부터 제가 흔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친북이에요, 친북은. 저 북한 싫어요. 그런 걸 말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판단 다 끝난 거지. 국민의 북한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종북 좌파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거나 자유우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면 저는 그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자유우파면 이쪽은 뭡니까? 그러면은 민주좌파예요? 아니면 종북좌파예요? 실제로 이게 존재하면은 제가 그 논쟁 또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겠는데 제 주위에 제가 지금 뭐 정치평론 언론 활동 한 30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종북좌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친북은 진짜 하나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친북이더라고요. 계속 김정은한테 친구고 뭐 핵을 인정한대잖아요. 대한민국 노선은 북핵은 인정 안 하고 핵을 없애는 건데 핵을 인정하고 저 바닷가 많은데 콘도 하나 짓지 뭐 이러면서 친북이잖아요. 트럼프 보고 친북이라고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핵 보유국 이야기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도 안 지익이 돼. 되는지 안 네. 되는지. 아니 절대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수 진보 정권 통틀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일관되게 있죠. 우리 정책으로 유지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딱 되자마자 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인정해버리니까 찍소리들을 못하잖아요. 그 말이 되냐? 하면서. 너무 웃긴 게 진짜예요. 주한미군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김정은 잘 지내냐 이러고 진짜 친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좀 차리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에. 성적에 들고 흔드는 것도 창피스러워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구독 좋아요 좀 빨리 눌러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한테 뭐라고 자꾸 나무라지 마시고 나름대로 정기한 대표가 열심히 저쪽 사람들의 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픽스 네. 구독자분들의 실력과 수준이 정말 엄청난 게 네. 일종의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보완 수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라는 뜻이다라고 응답한 대단한데요? 사람들이 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보니까 48,000명 중에서 93%가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요. 있어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근데 저기 나오고 있네요. 92%.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그런가요? 지금 이제 아까 이게 아까 35,000명 투표했을 때 저걸 이제 스크린샷으로 지금 한번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건더 봐드리면요. 늘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검찰의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3시간 지났는데 53,000명이 투표를 했고요. 네. 야. 그 중에서 이제 93%가 보완 수사 없이 곧바로 구속 기소하라는 것이다.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의견은 4%, 잘 모르겠다가 3%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3시간 정도 됐는데 무려 스펙스를 보고 있는 분이 53,000분이 자기 의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속 기소를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는 그것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허 결정이 난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사태 이후에 저는 그런 역동하는 힘 같은 걸 느껴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비군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국회에 모이고 또 여의도에 그 탄핵 심판할 때 12월 7일, 14일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아마 그 섬이 생긴 이래 제일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지금 매우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연장하자는 거를 법원이 기각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데 이거 사실 어려운 영역인데도 핵심이 뭔지를 꼭꼭 짚는 거 보면 정말 놀랍고요. 역시 스픽스 구독의 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실제로 이제 불허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전화를 이제 여러 통 했는데 다들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방송 같이 하는 한 분은요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카톡 내용에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어주면 우리 다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 지금 반대파와 그리고 찬성파 윤석열 우호적인 쪽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기이한 행동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줄지도 모른다. 풀어줘 버려서 만약에 한남동으로 가는 순간 이제 혼란상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어제 한 20분 정도 밤에 통화를 통화하셨군요.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지금 일단 수사와 기소 부분이 있고 기사가 계속되고 해서 확인해보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아니다. 구속 기소하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니까 조금 차분하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다시 한남동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나폴레옹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그 기세등등할 예, 거예요. 예. 혼자 안 가고 막 전광훈이랑 이런 세력들을 뒤에 붙이고 뭐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할 거 아니에요. 네. 쇼를 할 거 아니에요. 어유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루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되는 것 같고 검찰에서도 이제 방향을 잡고 저렇게 할 것이고 오늘 저녁에 불어댄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되더라도 내일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대세에 지장 없고 큰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 기소라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일단 윤석열 내란죄는 성립이 되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형량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가 남아 있으니 자 그러면은 위헌적 행위를 통한 탄핵 심판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내란죄와 관련된 것이 구속 기소로 마무리가 되면은 윤석열과 관련된 스토리는 일단 1막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느 시점에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어서 파면 결정이 날 것이냐. 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려면 구속 기소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근데 저는 봅니다. 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재판에 붙이잖아요. 기소가 재판에 붙이는 건데, 그럼 유무죄 판단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무죄 나올 가능성은 0이거든요. 유죄예요. 근데 이 형법상 내란죄는 아주 간단해요. 양형이 둘이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네. 없어요. 무기 징역이냐 근고냐인데 무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둘 중에 하나 무기 나오겠죠, 무기. 왜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거든요. 97년 이후에 집행을 안 했고 그다음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우리가 뭐 후진국처럼 막 사형 집행 안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형에 처하는 건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무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정해진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가는 시간은 답답할 수 있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 상황에도 국가기관, 수사기관이 정말로 반란 또는 내란범의 편에 서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용기이든 아니면 시대 순응이든 일단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올 우리 명절 선물로 국민들한테는 일단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갈 길을 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잔물결 이런저런 파도를 겪고는 있지만 이것이 대세와 관련되어서는 큰 흐름상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장현준 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방송하는 보람을 막 이런 순간에 느낍니다. 노영희 TV도 보냈습니다. 아니 노영희 아이고, 변호사가 직접 슈퍼챗을 그러세요? 보내셨는데 어이구, 네, 거금을 보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릴레이 슈퍼챗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릴레이 네, 슈퍼챗을 나도 원하기 했다, 너도 때문에 했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좋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네. 네. 자, 설 차례상입니다. 설 차례상에 윤석열 구속은 올려놨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쪽이 아주 지지부진하고 정말 탄핵 심판을 포기한 사람들 아닌가 싶을 정도도 올려놨는데, 이제 정계환 대표 말씀은 전광훈 구속도 함께 좀 올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뭐 잔당에 대한 이야기도 네, 나올 네. 거고요. 이제 아마 이제 벌써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선으로 급격하게 대선, 네. 이슈가 바뀌고 있다. 자, 대통령 선거가 언제 될 것이냐? 그것은 거꾸로 탄핵 결정이 언제 날 것이냐? 그리고 후보는 그러면 국힘은 누구, 민주당은 누가 될 것이냐?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국힘 쪽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스트롱맨들이 또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오세훈 뭐 또 이런 사람들,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을 영입할 것이냐? 네. 또 이준석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출마는 해? 한다면 어디로 하지? 이런 이야기가 저는 주로 이룰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네. 하나하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네, 이훈이뽕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설 명제를 맞아서 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네. 일단 김문수는 어제 역전의 용사들에서도 정리해드렸는데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분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 한번 가보죠. 유승민 유승민은 전 나온대요. 의원, 아니 본인은 적극적인데. 네.
일단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요. 안 좋죠. 그다음에 한동훈. 이분이 원에서는 아니겠지만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당내 지지가 또 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대구 지역에서 유승민 전 의원, 유수호 의원 아드님 어때요?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외부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지만 억울하게 덮어서고 있는 것이고 국힘의 그렇죠. 후보가 된다는 것은 저는 뭐 기적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유승민을 수용할 만한 지금 국힘 내부 분위기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당내 경선 무시하고 당헌 당규를 바꿔서 아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정한다. 이게 갈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그렇죠. 유승민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국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이 유승민을 받아들여서 유승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경선 룰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나은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 같은 사람이 만약 가능성은 없지만 네. 후보가 되면 상당히 견제해야 될 후보 아닐까요? 상대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네. 제일 쉬운 상대가 김문수일 테고요. 아. 두 번째가 홍준표가 쉬울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정도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승민, 한동훈, 원희룡, 홍준표, 그 다음에 뭐 김문수. 뭐 그래도 불러주는데 그냥 한번 이름은 불러주죠. 네. 가능성은- 나경원도 나온대요? 아니 가능성은 어떻더라도 한 번씩 불러주면. 그러니까 제일 유력 이제 이미 출마 선언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하고 네. 그래서 유승민하고. 유승민, 예. 그리고 오세훈도 지금 뭐 지역에도 캠프를 차리고 있으니까 오세훈. 안철수. 안철수는 나온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어쨌든 나올까 잠재적 말까 후보 나오는 게 예. 일이죠. 네. 그리고 나경원도 네. 뭐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준석도 한동훈 있고. 한동훈 있고 이준석도 나온다던데. 이준석은 뭐 나온다고 선언을 기억신당, 했고요. 네. 사실상. 그리고 뭐 영입 인사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영입해서 한번 이창용 선거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도 이야기까지는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김동연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올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경선까지는 이제 예, 가보겠죠. 예. 차차기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도지사를 그만두지 않는 선까지만 가지 않겠냐. 경선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 아니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죠. 홍준표는 어떻습니까? 가능성. 홍준표. 노영민 의사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홍준표 일단 씨. 이분이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이번에 확인하긴 했어요. 네, 홍준표 씨는 명태균 네. 게이트에서 본인은 자유롭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를 아는 사람들은 썩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선할 때까지 그게 뭐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본인은 나와 봐야지 마지막으로 자기는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흥결이 너무 많고요. 뭐 네. 범법 사실도 의혹들이 워낙 범법 의혹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좀 비틀어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것은 현재 안고 있는 본인의 법률적 문제를 덮기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리스크. 대통령 되려고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저는 제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많이 많네요. 한동훈 홍재환님 씨, 고맙습니다. 한동훈 씨도 네. 저 당대표 밀려난 다음에 조용하다가 진정호 의원하고 사진 찍은 거를 네. 진정호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전 당 대표는 네. 자기 측근들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우리 좀 움직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동을 화답한 걸고. 거는 진정호밖에 없군요. 근데 진정호는 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그 대선 보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하고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후보 구도에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오세훈 그리고 이준석 나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줬을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네. 함께 손을 잡아서 그들이 국힘을 완전 바꿔내겠다. 자, 윤석열과 타절하고 극우 세력과 절연을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약하긴 하지만 이들이 만약에 국힘을 주도하는 대선 후보로 누군가를 만들어내면 이것은 경쟁이 경쟁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국힘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동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에게로 그야말로 성큼 다가가는 여태까지 구습이나 뭐 이런 내란 준동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는 박수치고 그럼 우리 정치에서도 좋은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 뭐 집권까지는 예, 예. 못하더라도 좀 말짱한 야당 역할이라도 하면 예. 좋겠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그 움직임은 이미 있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이 기득권 구조 안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최근에 유승민 의원을 만나본 그 평론가 한 분은 제게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후보가 안 되더라도 보수 정당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는 아, 후보 안 되면 누군가 그러면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네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이미 거기도 70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60대 후반이잖아요. 네네네. 그 마지막 대한민국 보수정당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럼 뭐 다행인데 근데 지금 현실적인 리더십은 권씨 형제잖아요. 권성동, 권영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의 전형적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보는데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권성동, 권영세가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문수가 1등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김문수가 1등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힘은 매우 불행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 홍준표예요. 이게 가능성으로 우리가 읽어줄 수 있느냐?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새로운 세력이 와서 이것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권성동, 권영세가 자신에게 명확한 정치적 이익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는 언급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그분들은 해야죠. 나오시면 이제 저희들이 한번 언급을 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워낙 이번에 똥볼을 많이 쳐가지고 저는 안 될 그러니까요.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 윤석열 씨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나간 44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45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윤석열 내란을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이 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자기가 뭐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정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절대 저는 안 그리고 된다고 판사 봅니다. 출신이고 지역구도 서울이어서 사실은 좀 말짱한 스탠스를 가질 만한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다선이고. 그래서 전 초선 때 나경원 의원 기억하는데 꽤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권 문제 이상해졌어요, 관심도 근데. 많고. 근데 이건 뭐 조바심인가요? 뭔가? 상황 때문에 상황.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원판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쪽의 이제 생각을 나이 들수록 더 아. 많이 가는 거고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원래 그랬는데 못 봤을 뿐이다. 그런데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뭐 이제 저는 그런 쪽인데요. 국힘은 이미 대선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은 끝이 났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간 걸 보면 굉장히 이익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렇죠. 민주당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탄핵 결정도 되지 않는데 무슨 대선이냐 이런 말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국힘은 다 대선으로 가버렸다는 것. 이걸 제3자가 봤을 때 야 민주당 너 대통령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선하려고 탄핵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국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힘이 오히려 더 대선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달리기라는 게 똑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미 국힘은 뛰고 있고 네, 예. 민주당은 오히려 짐짓 이렇게. 예. 그렇죠. 아이고 뭐 장숙현님, 키다리 빵찐님, 블레싱님 뭐 그냥 슈퍼챗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시초를 잘 끊었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너무 많이 감사드려요. 네, 네.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민주당 쪽에 지금 뭐그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사람들이 지금 막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의견 이야기 하잖아요. 네. 솔직히 느닷 없잖아요. 네. 뭐 임종석, 네, 뭐 이런 이제 사람은 제가 네, 거론하지 네, 않겠고 그 누구든지 출마해서 경합을 벌릴 수 있고 또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탄핵되고 나면 이재명의 본질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도지사 출신이든 총리 출신이든 비서실장 출신이든 누구든지 지금은 나와서 민주당이 이러니 저러니 너희들이 당 운영을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추하다. 두 번째 시의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경합을 하려면 경합의 판이 벌어졌을 때 나와가지고 선수끼리 링에 올라서 싸워라. 그렇죠. 링에 오르기도 전에 저놈 문제가 있을 거야. 저놈 나쁜 거야. 원래 옛날에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다 편하게 지금 이 판 벌어질 때까지 놀고 있다가 자빠져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선수로 찔려는 사람한테 야 너 나쁜 거 아니야? 야 원래 우리 이런 거 지금 용납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정말로 추하다. 그리고 링이
만들어지면 올라와서 제대로 싸워라.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저는 예전에 정동영 의원이 좀 제야에서 놀고 있을 때 보면 어떤 노동 현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작든 크든 뭐 좀 열심히 하는 거 이를테면 지금 날마다 집회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집회에 단골로 나오고 개근을 하고 집회가 급히 만들어질 때도 네, 있잖아요. 한덕수가 그때 저거 안 했을 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럴 때 막 번개로 집회하고 이럴 때도 네. 임종석, 정봉주 같은 사람들이 딱 있고 이러면 신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발언권이라는 게 옛날에 무슨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 했어. 옛날에 내가 낙검수 했어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지금 국민에서 내란 세력하고 얼마나 단호하게 싸우느냐,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그냥 SNS에 뭐 한마디 하는 거로 뭘 보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거를 기사화시키는 걸 좋아하는 언론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방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잘못했습니다. 않고 임종석, 정봉주 취소입니다. 네. 아니, 소중함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때가 때인 만큼 조금은 지금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죠. 그래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더 좋은 후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일극체제로 갑니까? 안 되지. 그러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스멀스멀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볼성사납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유, 그래도 서운할까봐 한 번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희망사항이 있을 텐데 이번에 지금 뭐 당내 사정이 만만치 않더구만요. 아니 지금 하우나 의원하고 둘이 싸우는데 네. 옛날에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있나 확실히. 그 우리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구박받고 아, 힘들게 시집살이 호되게 시집살이 했던 하고. 사람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다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이게 근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사람의 행동을 해서 과연 옳은가. 전 너무 치사하고 좀 구질구질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작은 당인데도 그 사무총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가 뭐 보죠. 그런가 봐요. 그래도 원내 정당이니까. 아, 네. 근데 정치를 좀 이렇게 오래 관찰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어때요? 정치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 30% 정도 우리가 비중을 두고 70%는 그 정치인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개혁신당의 내용은 잘 알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국민들이 관심이 봤을 때 없어. 정치판 전체에서 미칠 영향이 그다지 크지 그렇죠. 않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허나 대표가 엄청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쨌든 내부에서는 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은 지금 이미 그 개혁신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이제 뛰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힘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준석의 아이디어나 원래 이 역량으로 보면 마지막에 국힘이 이재명 대표와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당대당 통합이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지분을 요구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뛰어들 수도 있다. 그 전제는 한판 민주당과 붙어볼 수 있다는 전제로 국힘이 가능성이 보일 때 그때 아마 엄청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2017년에 예. 안철수처럼. 네.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국민의힘하고 합쳐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럼 그런 과정 중에서 둘이 어떻게 싸우고 어떠한 종류의 이 정치 아젠다를 끌어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이준석은 확실하다. 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오히려 국힘은 지금 백가정명식으로 여러 사람이 경합을 벌이지만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그리고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홍준표가 가진 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네. 홍준표는 어쨌든 보수 세력 중에서 저는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보수 나름대로의 소구력 이런 거는 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대구 사정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전 대표가 어떻습니까? 이석와이님도 네. 스포츠에스를 달러로 아우,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대구도 이제 뭐 대중들은
인기도 중심으로 가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제 지지도 또는 인지도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있을 것이고요. 저는 대선 후보로서는 근본적으로 구도상으로도 이기기가 어렵고 그리고 실력으로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첫 번째 구태다. 옛날 올드 버전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럼 윤석열이랑 똑같네요. 비슷한 점이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어느 윤석열보다 날 덜 좋아했다가 거칠다. 뭐 이 덜 정도 거칠다. 덜 거칠다? 네. 거친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보다 덜 거치면 더 게으르다 이런 말을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게으른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윤석열 부부랑 그때 같이 밥 먹으면서 윤석열 편을 들고 한동훈 엄청나게 싫어하고 막 이런 네, 적이 네.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때 윤석열 씨네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개 목걸이를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줬다고 명품으로.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 갖다 줬더니 아니, 이 집에 그- 개가 한 마리 더 있네 이래서 2개 갖다 줬대요. 이야 이런 이야기는 진짜 아직 보도도 안 된 내용인데 노유미호사 저런 정도의 취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다면, 윤석열과 네. 친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그리고 잘 한동훈이 보이려고. 잠재적인 자기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이기를 근데 했던 이번에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제 영장을 신청했는데 뭐 안 되고 뭐 살아 돌아올 수 있다 다시 풀어줄 거다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또 엄청나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윤석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계속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이제 어. 공격의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이재명으로 갑자기 공격. 예전에 이재명하고 앉아가지고 좋은 선- 이야기하고 선대하고 끝담을 뭐. 나누었거든요. 그랬죠. 같이 갑자기 잘해보자. 이재명 사람 아니다는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아 정말 내가 국민인데 믿을 수 없어. 홍준표 대통령의 국민이 돼 있을 때는 저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좋다가 자기 싫으면 버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끔찍하지 아닙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좀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동대구역에 자기 닮은 동상이나 세우고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좀 너무 싸구려 같아요. 근데 싸구려에 대해서 호응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긴 하지만 뭐 쪽팔리다 이런 표현들을 막 유력 정치인이 막 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극히 일부가 있지만 국가 경영의 책임을 맡을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깜냥이 안 되고요. 깜냥, 네. 그리고 자기가 최측근이라는 자가 그 돈 수발이 많이 해가 수발이 뭔지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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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구슬에 올라 있는 사람, 그 감옥까지 2번 갔다 온 사람 그러니까 아니에요. 홍준표를 위해서 다 예, 덮어쓰고 덮어쓰고 간 사람들이 간 사람은 있어요. 예. 대구 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또 시키겠다고 나서가지고 소란이 일고요. 이건 이제 이야기하면은 혹시 고소하겠나? 고소하면 한번 이건 다퉈볼라. 녹음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드러나겠군요. 아니 사실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을 사실이라는 내가 하도 게.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네.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다투자는 게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자기 측근을 특정한 자리에 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도 하도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민주당 계열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대구 쪽에서 대구에 있는 하는 국힘 얘기죠? 쪽에서 네. 다 네. 듣는 이야기예요. 아니 대구 사람들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준표와 함께 정치적 미래를 함께하겠다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나는 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존경스럽거나 일을 잘하거나 뭐 정말 인간성이 좋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나 매력적인 게 있어야지. 선공후사하거나 오로지 자기 애국심이 개인적인 좀 있거나. 이익만 네. 따지려고 그러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미리 내다보는 이제 차기 대선은 네. 이제 후보가 어떤 후보여야 되는지 또 후보가 갖는 비전이 무엇인지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마 지금까지 각자 살아왔던 그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철노님께서 이거 꼭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요? 읽어드릴게요. 네. 홍준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먹고 자살했다고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스펙스 시청하시는 우리 또- 노수철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장사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서민과 중산층이 너무 힘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명절 차례상 앞에서 많이 토론하시고요. 또 스픽스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가족들도 설득하시고
절대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정치 얘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내란 사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도 오늘처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일요일이죠. 설 연휴로는 두 번째 휴일인데도요. 스픽스는 설날 당일 빼놓고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4시에 4시, 오후 4시.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오늘처럼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4시에 역전의 용사들을 노리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이번 연휴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스픽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